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부위별 명칭과 기능,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벌은 키우지만 좀 그 부위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벌은 군집을 이루죠. 특히 이제 모든 벌은 뭐 거의 대다수가 군집은 이루는데 일부 저기는 군집을 이루지 않는 것도 있죠. 혼자서 하고 또 새끼도 돌보지 않죠. 그냥 벌레나 이런 걸 한 마리 잡아다가 땅속이나 아니면 나무 속 뭐 이렇게 아니면 흙을 무르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곤충 벌레 한 마리에다가 알을 나누죠. 그러니까 곤충 벌레는 이제 마취만 시켜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산란을 한 마리만 넣죠. 알을 하나. 이제 그게 이제 이 부화가 돼가지고 그걸 다 먹으면서 한태가 돼가지고 이제 벌로 태어나서 이제 그런 저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꿀벌 같은 경우는 되게 군집을 이루죠. 그리고 말벌도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벌의 종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동남아 인도양 큰 야생 꿀벌이 있고, 우리 토종벌이 있고, 땅벌이 있고, 뒤움박벌이 있고, 수영종 벌이 있고, 그렇죠, 되게. 말벌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장수말벌, 꼬마 장수말벌, 말벌, 존말벌, 뭐 여러 가지 등고문 말벌, 뭐 이렇게 검정말벌, 뭐 털보말벌, 뭐 이런 게 있고, 이 바다리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러는데, 이 중에서는 인도 큰 야생벌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존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거고 되게 월동을 하죠. 군집 형태로 월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부위별 명칭을 보면 외부 형태로는 다리는 세 쌍 6개이고, 그리고 3개의 혼눈과 한 쌍의 겹눈이 있어요. 눈은 박지 않은데 더듬이에 되게 의존하고 있죠. 근데 이게 혼눈과 겹눈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듬이는 이제 감각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서 냄새, 페로몬, 접촉 등 여러 가지 저기라죠. 냄새도 더듬이로도 맡고, 페로몬 냄새라든가 또 접촉으로 이 저기를 이렇게 이 저기 하고, 입은 씹는 입도 있어요. 씹는 입은 있는데 그거는 먹이를 이 저기 하는 것보다는 화분떡이나 이런 걸 이제 하면 모를까 얘는 뭐 되게 흡입을 하는, 액상 상태를 빨아먹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날개는 두 쌍 4개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날개죠. 속날개, 겉날개. 쉽게 얘기하면 앞날개, 뒷날개. 요게 요게 배 부분이고, 몸통은 요거고, 머리가 이렇게 이 3마디로 되어 있어요. 가슴은 여기 저기고, 다리는 가슴 부분에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슴 부분이 되게 근육 저기로 다 돼 있고, 그렇죠? 보면 뒷다리, 이게 이 꽃가루통이라고 그러죠. 화분을 묻혀오는, 발라오는, 그리고 가운데 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는 이제 화분을 물어오고, 배가 있고, 침이 있고, 날개, 그리고 입틀, 국이, 더듬이가 있고, 겹눈과 보관이 있고, 2개 이제 이 저기가 있죠. 외형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잔털이 많이 나 있죠. 이 토종벌의 특징이에요. 잔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것이 토종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위별 명칭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토종벌은 일벌, 수벌, 여왕벌, 3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얼굴 형태가, 머리 모양이 다 틀려요. 일벌은 이제 요렇게 생겨 있죠. 수벌은 좀 틀리죠. 눈이 저기가 좀 더 큰 것 같고, 여왕벌도 얼굴 모양 형태는 같은 일벌하고는 암놈이면서도 머리 모양이 좀 틀리죠. 그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가나다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는 요거는 이제 겹눈,
나는 혼눈, 그리고 다는 촉각, 예, 라는 흡구, 그런 마가 혀가 있어요. 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고, 각기 좀 형태가, 그러니까 얼굴 모양새가 틀리죠. 예. 1벌하고 수펄하고 0벌하고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종벌의 겹눈으로는 수천 개의 광수용기, 단위의 난눈이 모여서 눈이 형태가 되어 있어요. 겹눈으로부터 얻은 영상을 그 난눈으로 이제 얻은 이미지를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눈과는 좀 틀린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빠르게 움직임을 빨리 감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벌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서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벌은 눈은 가시광선을 봐요. 가시광선, 햇볕에 이 가시광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있는 부위를 먼 곳에도 볼 수 있게 빛의 가시광선이 반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저건 이 꿀이 있는 그런 거저기다. 그러니까 꽃 자체가 꽃하고 벌하고 서로 같은 저기에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진화를 해오다 보니까 서로가 그걸 이제 가시광선, 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붉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여러 가지 꽃 색깔이 있잖아, 그죠? 근데 벌은 그 색상을 안 보는 거죠. 그냥 가시광선으로만 보는 거죠. 예, 밑에 그림이 있듯이 요게 이제 벌의 눈이 저긴데 열은 이렇게 이 열쌍으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고는 이제 꽃은 이렇게 그냥 색상은 무시되는 거죠. 가시광선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달에 꽃이 피어요. 달에가 보면 넝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넝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꽃이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넝쿨 속에서 피니까.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꽃이 필 무렵이면은 달의 잎이 어떤 잎은 흰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벌이 그거를 먼 데서도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흰빛 저기가 하얗게 보이면서 그게 가시광선 저기가 되니까 벌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안에 이제 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넝쿨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기를 화분이나 꿀 같은 걸 많이 빨아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벌을 이게 불러들이는 거라든가 서로가 어떤 연락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벌통 토종벌 같은 경우는 벌통 소문에 보면 보초병들이 더듬이를 이용해서 이 서로 저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해가 이건 내 편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응애 진드기도 그런 맥락에서 뭔가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부분에서 서양종 저기보다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죠, 그죠? 예, 그래서 머리 부분. 예, 우리가 머리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흡구, 혀, 하수순, 하시, 부설, 하시순. 이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둬도, 나중에 궁금한 저기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인두선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 저기가 있어요. 일본만이 하인두선이라는 건 일본만이 가진 기관으로 머리 부분에 있어요. 거기서 노얄제를 분비해내서 새끼도 키우고 왕을 키우고 필요를 이제 이 적용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일본 배 부분에는 납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거든요. 이게 8쌍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이름 그대로 밀랍을 배출해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 부분은 이렇게 한절로 되어 있어요. 마디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꿀을 많이 빨으면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저기. 그래서 벌을 보면 꿀이 많이 들어올 때는 배가 빵빵 이렇게 쭉 하게 되고, 나갈 때는 작게 저기 하고, 우리 사람도 밥 먹으면 배가 이렇게 많이 저기 하듯이
그런 거적인데 우리 하고 틀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배 부분이 환절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은 요게 가슴 부분이죠. 그죠? 각종 신경이 있고 날개 신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배 부분에 있어요. 각종 신경이 많이 배 부분에 많이 있는 거고, 가슴 부분에, 가슴 부분에 많이 있는 거고, 요건 가슴이고 요건 배. 예. 그렇게 분리가 돼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저기로다가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슴 부분은 아주 운동을 저기서 잘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육량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렇게 달고서 이렇게 날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뱃속에다가 꿀도 잔뜩 담고 또 뒷다리에는 화분도 잔뜩 달고 그렇게 하고 아주 빠르게 날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가슴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육이나 이런 거요. 예, 그리고 날개. 날개는 이제 두쌍 4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앞날개예요. 요게 앞에. 요게 뒷날개. 속이죠. 그러니까 겉에 접으면은 날지 않을 때는 이게 겉부분에 드러나고 요건 속날개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날개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앞날개하고 뒷날개 요 부분이 서로 깍지를 껴요. 이렇게 딱 이 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때는 앞날개 뒷날개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틈이 안 생겨 펄럭거리지 않게 딱 결구를 지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시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부채살 같은 거 요게 있는 게 요게 시맥. 예. 이 시구의 결구가 요렇게 서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딱 걸리는 거죠. 요렇게 딱 걸려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앞뒤 날개가 나를 때, 날개짓을 할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쌍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개의 맥이죠. 이제 여기 시맥. 요거 시맥이라고 그러는데, 토종뿔은 요 시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총 길이로 따지면 더 길다고 저기 하는데, 요게 우리가 부채살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를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부채살을 펼쳤을 때, 부채살이 작으면 이게 흐느적흐느적하죠. 그죠? 근데 부채살이 많으면 아주 힘차게, 빳빳하게 잘 부채질이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에는 8개의 환절이 있고,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저기도 되죠. 그죠? 이렇게 이 환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저기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향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 꼬리 부분에 향선. 뭐 이런 그대로 이 냄새를 특유의 자기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의 어떤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걸 갖고서 하고, 이건 내 편이다, 아니다, 이걸 이제 저기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기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각 환절마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기문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숨을 거리로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곤충들만의 잠자리도 그렇고, 이런 게 기문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경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게 뭐 대충 그 정도 저기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복잡한 게 아닐 저기도 그런데 우선 그렇게 이 호흡도 하고 아주 독특한 곤충류 나름대로의 이런 기문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고 계셔도 좋고. 그 이제 시구와 전시. 시구 뭐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구. 앞날개와 뒷날개하고 이렇게 딱, 결구를 이렇게 탁 끼워지는 거죠. 그죠? 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구. 이게 앞날개, 이게 뒷날개 이렇게 싹 탁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시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날개의 이 힘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전시는 뭐냐? 이게 이제 시맥이고, 전시는 뭐냐? 그건 뭐냐면 날개를 자르는 거.
예, 날개를 잘라요. 근데 토종벌은 날개, 이게 지금 양봉 이 저기를 두 쌍 다 잘라버린 거거든요. 한 반 정도를 뚝 잘라버렸죠. 이 저기. 토종벌은 저렇게 하면 잘못하면 일벌한테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못날개만 하려면 속날개 하나만 반만 잘라도 못 날아요. 속날개 하나만. 이 여왕벌은 날개를 펼칠 일이 없거든요. 분봉이 나거나 이럴 때 이외에는 교미가 끝나거나 펼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날개 한 개만 잘라놔도 속날개 하나. 그러니까 왼쪽 걸 잘라든 오른쪽 걸 어느 걸 잘라든 간에 한 개만 속날개만 하나만 잘라놔도 날질 못해요. 대신에 외형으로 봤을 땐 날개가 불구로 보이질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만 저기 하시고 그러고 이제 전시할 때 마킹을 해요. 이렇게 등에다가 왕을 찾기 쉽게 이렇게 마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잘못해서 여성들 손에 바르는 매니큐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냄새 때문에 바로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킹하는 저기가 있어요. 무치. 예. 색깔은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얀 것도 있고 뭐 빨간 것도 있고 또 이게 스티커 마냥 붙이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일부 어딘가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왕 찾기가 쉬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슴엔 이 저기가 있고 날개 이 배도 있고 머리 독침도 있고 이러는데 보면은 우리가 대개 이제 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그죠? 요 직장이 있고 항문이 있고 신경색이 있고 위가 있고 신경 뭐 이런 게 신경색이 이거 쭉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신경색이 쭉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등경막이 있고 말픽이 심막이 있고 심장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이, 소위, 소낭, 뭐, 이런 저희가 동맥도 있고, 식도도 있고, 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래도. 예. 이 갖출 건 다 갖춰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소장, 위, 뭐, 이런 거, 대장, 이렇게 이건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거고, 독심도 있고, 벌은 자기 스스로가 쏘고 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토종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검을 하다 보면 손을 이렇게 따끔따끔 물어요. 물다가 나중에 쏴버려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독침보다는 우선 경고 저기로다가 이렇게 저기로 씹는 이빨로다가 이렇게 이 따끔따끔 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꿀 위가 따로 있어. 꿀을 저장하는 위가 또 있고. 예, 도더미, 뒷다리, 뭐, 입, 대시선, 뭐, 이런 거. 대시선은 여왕한테 있는 건데, 여왕 페로몬을 발산해요, 거기서. 통제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를 통제를 하고, 이 일벌이 산란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저기도 하고, 공기주머니도 있고, 독침.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독침의 구조예요, 요게. 독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독낭은 있고, 침이 있고, 침 근육이 있어요. 그래, 쏘고 꼬리가 침이 빠지고 나면 침 근육이 자꾸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독을 계속 주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독낭이 이렇게 쏘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침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침이 이렇게 영린으로 되어 있어요. 영린. 여기가 침 끝이에요. 쏘면 이게 우리 낚시 이늘이나 이런 거 마냥 영린으로 되어 있어요. 잘 안 빠져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침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구조가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그럼 인두선이라는 게 있죠. 요게 노얄 제리를 생산하는 곳. 더듬이, 씹는이, 중설, 요걸 끝발마디, 앞다리, 끝발마디, 요건 도래마디, 뭐 종아리, 넓적다리, 밑다리, 뭐 이렇게 있고 침샘도 있고 신경거 저기 또 날개 근육도 이렇게 있고 공기주머니 있고 대동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 저긴데 재밌는 거는 꿀을 저장해 오는 위가 있어요. 저장해 다 이 물고 빨리 이제 담아갖고 오는 위가 있어. 여기는 했다가 뱉어요. 삼켰다 뱉었다 삼켰다 뱉었다 하면서 여기 위에서
특유의 미생물이 이 저기 많이 나와가지고 꿀에 많이 혼입이 되죠. 그래서 숙성이 되고 이 뭐야 그 이당류나 이런 걸 단당류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저기라죠. 인간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저기 이 주사를 맞죠. 뭐죠? 저기 뭐야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주사를 저기 맞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벌은 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가 이거는 이제 먹은 저기를 소화하는 이 저기 위예요. 이건 이제 먹이를 담는 위.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장이 있고 여기 심장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심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독주머니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침이 있고 산란관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화분 바구니가 있고 이제 뭐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심장도 있고 뭐 소장, 대장 뭐 다 있고 예. 그리고 특이하게 손은 이제 뭐 이 몇 개, 네 개인가 뭐 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꿀벌은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꿀을 저장하는 위, 그리고 먹이를 먹는 위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번쯤 이렇게 봐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많이 궁금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여왕벌한테 이제 이 저기 하면 난소가 이렇게 있죠. 그죠? 난소는 이런 그대로 뭐 우리가 쉽게 이 저기 알 수 있잖아요. 난소는 알을 생산해내는 곳이죠. 그죠? 예, 알을 생산해서, 우리 닭이나 이런 것도 난소가 따로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저정낭이라는 기관이 있어. 수풀의 정자를 교미를 하고 나면 저정낭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저기 나와가지고, 난소에서 나오는 알하고 수정이 되어서 이제 그럼 수정란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저기가 되죠. 그래서 교미비행을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런, 이 저기가. 그리고 이제 교미 후 산란이 되고, 그러니까 약 70여 시간, 40적에서 한 70시간,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정자가 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산란을 할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4, 5일 지나고 나면 산란이 시작해요. 교미를 하고 나서. 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왕 저기를 보면은 난소가 이렇게 있고, 저기 저정낭이 있죠. 그죠? 수정란, 요게 이제 분비 저기가 있어. 여기에서 난소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식기를 이렇게 통해서, 생식관을 통해 내려서, 여기서 음문에서 이제 이 알이 저기 되죠. 그죠? 직장도 있고, 독침. 영불도 독침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가 상당히 뭐 복잡한데, 이런 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정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저정낭에 수파를 하고 이제 교미를 4회, 15회 뭐 이 정도 저기 하면은 여기서 교미가 끝난 게 저정낭으로 저기가 정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꾸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섞이느냐? 섞이지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한 놈이 요거라면 두 번째 한 놈, 세 번째 한 놈, 이런 식으로 요게 돼요. 그렇다가 쓸 때도 그 순서대로 다시 나가. 그러다 보니까 수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항성이 떨어지는 수펄하고 교미를 했는데 그 시기에 그걸 갖고 이충을 해서 왕대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 저기 한 건 전부 다 저항성이 떨어지는, 이게 그냥 들어가고 확 섞여서 있으면은 그런 패단이 덜 할 텐데 들어간 순서대로 다시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충 왕대를 만들 때 대시섬 한 대에서 뜨지 말고 충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이렇게 뜨면은 아주 좋은 왕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여왕벌의 페로몬은 뭐냐 도대체. 이게 저기서 대시선이라는 게 여기 머리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페로몬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통 전체에 이제 페로몬 저기를 냄새를 풍겨내는데, 이제
이 각 왕마다 독특한 저기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들도 그렇죠. 여성분들이 향수나 이런 거, 남성분들도 향수를 많이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향을 풍기는 걸 자꾸 해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이성은 있다고 하지만 차이점은 이성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어떤 페로몬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향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의 향기를 하는 바로 그게 페로몬의 일정이거든요. 예, 아주 재밌는 거죠. 그죠? 근데 벌하고는 틀리게 페로몬이 어떤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지만은 일단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는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대개 이제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페로몬이 나오고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독특한 구조죠. 예, 사람도 사람의 향기라는 게 사람마다 독특한 향이 냄새가 있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서양 사람하고 우리 동양인하고 처치라는 게 틀리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로몬의 종류에는 체외 분비샘의 분비성 물질이면서 경보 페로몬, 음식 이런 각종 페로몬, 성적 페로몬 이런 거 전부 다 페로몬 종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 개체마다 동물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페로몬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서양종하고 우리 토종벌하고가 이 교미가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의 이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이상한 저기는 안 이루어지죠. 예.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강제로다 그걸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이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자연에선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일벌산란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밑에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바발 같은 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벌산란이에요. 전부 다 일벌산란. 이것도 일벌산란이에요. 일벌산란이 내가 이 수포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좌측 맨 끝에 있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방을 들이다 보면 이렇게 알을 잔뜩 나눴어요. 이게 일벌산란이에요. 예. 그래서 여왕 페로몬가 없어지면은 통제권을 잃어요. 이 각종 이 군집 전체가 안정이 안 돼. 명령 체계 이 저기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일부러 이제 교미를 하지 못하고 이 저기가 산란을 하는 거니까 난소가 발달되거든요. 여왕 페로몬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왕이다 하고서 이제 서로 그런 저기가 돼요. 그래서 무왕군이 되면은 혼란이 오는 거죠. 군집 전체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예. 근데 토종벌은 한 일주일 정도 왕이 오고 페로몬 저기가 없으면은 바로 산란이 들어가요. 근데 왕대가 있으면은 그런 또 이 증세는 또 없어요. 근데 왕대도 없고 이 저기 하면은 예. 바로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데 여왕벌도 유정란이고 일벌도 유정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암놈이야. 근데 일벌한테는 이 저정랑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생기질 않았어. 저정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미도 할 수 없었던 거고 이 저정랑을 정자를 보관하는 그런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고 그런 이 저기가 없으니까 예, 저정랑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무정란만 산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벌은 산란은 하되 저정랑이 없기 때문에 정자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추후에 교미가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안 돼요. 저정랑이라는 게 이미 이 처음에서부터 생기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일벌 산란이 하는 건 전부 다 숫벌이 된다. 그리고 그럼 왜 한 군역에 소방 한 데다 알을 여러 개를 놓느냐?
그냥 정신없이 지네가 왕노릇 하려고 그냥 정신없이 나요. 그러니까 여왕벌은 그게 알이 하나 있으면은 더 이상 안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축자사자 그냥 이 어떤 저기가 뭐랄까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형태.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역에 뭐 그 10개 이상도 낳고 뭐 아주 어떤 건 소목하게 낳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골아파요. 그래서 수포의 그 기능과 역할은 뭐 수포는 교미만 해요. 교미만 해요. 그러니까 출방하고서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야지 교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자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각종 짐승들은 다 그래. 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지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저기가 되는데, 이 나이가 저기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방하고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교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산해야 돼. 왕대를 만들거나 수포를 양성해내고 이럴 때도 그 부분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일부러 수명은 약 한 달 정도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교미가 저기가 되고 필요에 의해서 교미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길게 있으면 양식만 축내잖아. 그죠? 근데 대신에 수풀의 이동 거리는 약 20k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각종 동물은 모든 동물은 근친교배를 다 피하려고 그래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멀리 그리고 수풀은 토종벌 아무 통이나 들어가도 먹이를 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미를 하고 생식기가 이렇게 수풀은 좀 길어요. 수풀 생식기가 있는데 교미를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수명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저기예요. 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자기 죽는 걸 이 저기 갖고서도 종족 이 번식을 위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뭐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저기 뭐야 순놈이 암놈한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서 생식기를 이제 저기 해가지고 교미를 하는 그런 아주 이 저기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이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수벌 생식기는 이렇게 양봉 생식기하고 토종벌 생식기가 좀 틀려요. 일반 이 저기가 나름대로의 각종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저기는 일부 미생물이나 이런 쪽은 좀 이 저기지만은 그냥 그건 뭐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죠. 그죠? 예, 그러는데 어지간 한 거는 전부 다 순놈과 암놈이 있어요. 예, 그런 구조. 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포생식기도 평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알아두는 건 나쁠 거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써먹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생식기가 요게 있거든요. 요게 꼬불랑한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교미를 하고 2단계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3단계에서 이렇게 생식기가 여왕벌 저기에 생식기 안에 꽂혀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딱 걸리고 저기 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타자 이 몇 번을 교미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요게 먼저 이 꽂혀 있는 생식기를 빼내 버리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구조. 아주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죠? 예. 재미있는 구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키우고 있는 토종벌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좀 알아두는 것도 알고서 키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